네, 파행을 겪던 국회가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민의당에 대한 사과와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정상화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꼬였던 전국의 실타래가 풀린 셈인데요.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국회에 출입하는 염혜연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참 국회가 좀 숨가쁘게 돌아갔던 한 주였는데, 자, 이번 그 국회 정상회의 분기점은 지난 13일이었어요. 목요일 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국회를 비밀리에 비공개로 이제 방문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 밖의 깜짝 방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기자들한테도 왔다 가는 사실이 전혀 포착되지 않을 정도로 대회비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점심시간 직후인 1시가 조금 지나서 전병헌 정무수석과 함께 또 국민의당은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가 함께 만났습니다. 임 실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박 비대위원장이 이후에 개최된 긴급의총에서 설명을 하면서 내용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는지 청와대로서는 알 수가 없다. 청와대 입장에서 추미애 대표의 이유미 사건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사실상 사과를 하면서 네, 이렇게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는 국회 일정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사실 의원총회 초반에는 사과가 좀 약하지 않느냐, 또 추미애 대표가 직접 와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개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서실장의 사과는 대통령의 사과의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의총의 분위기가 좀 선회된 면이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과 또 지난주에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사과 뒤에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계속해서 민주당을 공격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퇴로가 필요하기도 했고 이런 저간의 사정이 같이 고려되면서 임 비서실장의 사과가 받아들여지고 또 보이콧은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국회 공천 사태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임 실장을 통해서 국민의당의 사과의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네, 그리고 13일 저녁이었죠. 조대엽 후보자까지 자진 사퇴를 하면서 여야 모두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개최됐고 휴일인 내일도 소위 가동을 하면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안전행정위원회도 가동이 됩니다. 네. 사실 근데 그 13일 그 이전 상황을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대표 그 우원식 대표의 그 역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우 대표의 이제 마음고생도 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상당히 뭐 대화 협상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 표정이 한결 밝았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그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진심이 있었고 그런 진심이 야당에게도 전해졌다. 네, 사실 우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추경 협상이 야당에 막히고 나서 눈물을 흘렸고 하지만 당시 야당에서 이 눈물을 두고 무능의 눈물이다. 약한 척한다. 뭐 이런 혹평들을 쏟아내면서 이전에는 협상의 진정성을 보이는데 더 주력을 했다면 이후에는 좀 더 치밀해지고 냉정해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이번 협상이 이렇게 타결이 된 것도 전보다 촘촘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대엽, 송영무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2, 3일 정도 늦춰달라고 청와대에 요청을 하고 나서 일단 뿌리가 같은 국민의당부터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어떻게 풀 것인가, 또 사과를 한다면 누가 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할 것인지 비서실장이 할 것인지 등의 이야기가 국민의당과 민주당, 청와대 이 사이에 오고 갔고 그 메신저 역할을 우원식 원내대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조대엽 후보자 사퇴의 경우에도 청와대의 조대엽, 송영무 두 후보자에 대한 야3당의 강경한 기류를 계속해서 전달을 했고 최종 결정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했지만 결국 이런 의견들을 좀 감안해서 한 발 물러선 결정을 내리게 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되긴 했지만 사실 좀 해결이 되기까지 상당한 그 우여곡절이 막후에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13일 그 오전까지만 해도 보면은 이게 타결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날까지만 해도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회동이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깨지는 등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날의 분위기도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항상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맨날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걸 보이려고 하는 게 질렸어요. 언론 플레이가 좀 불편하시다고 하시는데 홍보 못 받으셨어요? 안 만난다고. 네, 이렇게 회동이 결렬이 되고 이후에 두 원내대표가 저녁 늦은 시간에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의견의 진전을 봤다는 건데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들 외에도 막판 협상에서는 당대표들까지 만나서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와 박주성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러 차례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실제 이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이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사과의 뜻을 밝힌 것 자체도 좀 이례적인 그 모양새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여러모로 이제 추미애 대표의 체면이 좀 구겨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일단 공식적인 반응은 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요즘 민주당이 지역을 돌면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제주도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그동안에는 가지 않았었지만 어제는 추 대표의 반응을 들으려고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추 대표는 13일 당시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과를 하던 시각에는 지상파 프로그램 녹화 때문에 국회에 없었고요. 사실상 그 사건 이후에 어제 아침에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제주도에서 추 대표의 표정 한번 보시죠. 사과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어제 전병훈 수석이 양해 말씀 구했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제가 무슨 계산을 하며 자기 정치를 하며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어느 한순간도. 추 대표가 말을 아끼면서 우회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표현한 건데요. 추 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대리 사과를 한 것도 불편하지만 이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졌다는 점이 치명타입니다. 당장 야3당은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줄줄이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 있다 할지라도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를 하겠습니다. 원래 대리 사과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른이 대신 사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를 정치적인 미숙아로 파문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 야당의 반응이 상당히 좀 날이 서 있군요. 뭐 이건 앞으로 좀 어떻게 또 그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제 민정수석실의 그 문건이 이제 다량이 발견됐는데요. 자, 이 내용이 상당히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그 재판에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민감한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 관련해서 뭐 정치권의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죠? 네, 지난 정부의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국정농단 사태,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추가 범죄의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삼성 뇌물과 문학의 블랙리스트 재판에도 영향을 줄 만한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고요. 정의당은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발뺌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지난 정부의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건 발견과 발표 시기 모두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을 굳이 지금 시점에 발표한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에 문건을 발견한 청와대가 지금에 와서야 발표한 데는 저희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바른정당도 문건들 자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국회가 다시 협치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다시 이제 대통령과 당 대표 간의 만남을 제안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19일 점심에 회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네. 청와대는 여야 5당이 한반도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만 이 자리에 참석할지 여부를 확답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홍 대표는 오늘 아침 SNS에 이유를 설명했는데 한미 FTA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011년 11월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한미 FTA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자신을 매국노라고 비난하고 또 제2을사늑약이다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에서 한국에만 이익이라며 재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일 날 회동에 가게 되면 본인이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얼굴을 붉히게 될 테니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라고 역으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청와대는 진위를 다시 설명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법안이나 예산 같은 국회 운영 사항은 원내대표들과 그렇지만 또 외교 안보를 비롯한 국가적인 의제는 당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의 얘기는 그러니까 FTA라는 그 말만 나와도 서로 간에 얘기하는데 좀 감정이 격해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네. 불편하다 뭐 이런. 네, 첫 만남에서 굳이 그런 네. 불편한 이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참석할 가능성은 좀 없는 겁니까, 그럼? 일단 홍준표 대표가 지금 역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청와대는 계속해서 설득을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